2020년 6월 25일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당시 29세 남성 김모 씨. 전과 이범이던 김 씨는 구치소에서 음주운전으로 구속돼 있던 당시 32세의 모 씨와 친하게 지내면서 형동생하는 사이가 됐습니다. 그런데 출소 후 김 씨는 그렇게 막역하게 지내던 이 씨에게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강도살인과 방화라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. 아니 어떻게 된 게 이성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는 길이 되는지 나는 이해를 안 한다. 김 씨는 울산구치소에서 1년 6개월을 복역한 뒤 2021년 10월 1일에 만기 출소했습니다. 출소 후 김 씨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 울산에 있는 한 에어컨 제조 업체에 취업했습니다. 그런데 출근 첫날 김 씨는 회사 흡연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. 회사에 구치소 다녀온 사람이 있다던데 누군지 알아? 본인의 신분이 탄로날 것 같았던 김 씨는 그날 이후부터 무단으로 결근하기 시작했습니다. 가족에게는 마음 잡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던 터라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한동안 출근하는 척 행세를 했습니다. 하지만 아침에 집을 나와 갈 곳이 없었던 김 씨는 구치소에 있을 때 친하게 지냈던 이 씨가 생각나 연락했습니다. 마침 이 씨는 출퇴근이 자유로운 일을 하고 있어 언제든 자신의 집으로 놀러오라며 반갑게 맞았습니다. 이때부터 김 씨는 출근하는 척 집을 나와 이 씨의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. 구치소에 있을 때와 같이 변함없이 잘 대해준 이 씨. 그런데 김 씨는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 씨를 살해하게 된 걸까? 출소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2021년 11월 12일 김 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사귄 여자친구를 만나러 서울에 갔습니다. 직장도 하루 만에 그만둔 터라 당시 따로 모아둔 돈이 없었던 김 씨는 어머니의 카드를 사용해 데이트 비용을 결제했습니다. 결제 내역을 문자로 본 김 씨의 어머니는 김 씨에게 전화해 출근은 안 하고 서울은 왜 갔냐며 10월 핸드폰 요금도 23만 원 넘게 나왔다며 혼을 냈습니다. 2021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여자친구를 만난 뒤 동서울 터미널에서 울산으로 가는 심야버스를 탄 김 씨는 어디 돈 생길 곳이 없나 하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. 버스 안에서 한참을 고민하던 김 씨는 얼마 전 이 씨가 국민은 행계좌에 200만 원 정도 있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. 그래서 김 씨는 일단 그 돈을 훔쳐서 필요한 곳에 좀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. 이튿날인 15일 새벽 4시 울산시 남구 신정동 공업탑 로터리에 있는 버스 정류소에서 내린 김 씨는 곧장 이 씨의 집으로 향했고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방에 들어가 보니 이 씨는 잠들어 있었고 김 씨는 이 씨의 핸드폰으로 국민은행 어플을 켰습니다. 그런데 본인의 계좌로 바로 보내면 들킬 것을 염려해 우선 여자친구의 계좌로 이 씨의 국민은행에 들어있던 193만 원 전액을 송금했습니다. 그날 오후 4시 반 본인 계좌에 있던 돈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전부 이체된 사실을 알게 된 이 씨는 김 씨에게 연락했고 김 씨는 뻔뻔하게 모르는 척했습니다. 그런데 이 씨가 경찰에 이미 신고했다고 하자 김 씨는 들키기 전에 어서 돈을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그 생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. 그날 밤 10시경 김 씨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. 기왕 이렇게 된 거 이 씨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. 이 씨만 죽이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되고 이 씨의 폰으로 온라인 게임 아이템도 살 수 있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. 그리고는 그날 밤 바로 이 엄청난 살인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. 평소 이 씨가 매일 소주 한 병 이상 먹고 자는 것을 알고 있던 김 씨는 그 점을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우선 김 씨는 울산구치소에서 사동도우미로 일하면서 몰래 훔쳐둔 향정신성의약품과 수면제, 신경안정제 등 모두 12알을 빻아 가루를 냈습니다. 그리고는 빈 바카스병에 뜨거운 물을 넣고 녹였습니다. 2021년 11월 15일 밤 9시 58분경 김 씨는 이 씨에게 술 한잔 하자며 연락했고 밤 11시 4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 가서 발렌타인 7년 산양주 200ml짜리를 하나 샀습니다. 그 뒤 양주의 절반은 부어버리고 준비해온 바카스병에 든 약물을 섞었습니다. 밤 11시 51분 준비한 양주를 들고 이 씨 집에 도착했고 그때 이 씨는 직장 동료와 전화를 하며 자신의 계좌에서 없어진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. 옆에서 이 통화 내용을 듣던 김 씨는 자신이 돈을 가로챈 사실이 곧 들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곧바로 잔을 꺼내 이 씨에게 양주를 꺼냈습니다. 연거푸 2잔을 먹고 세 번째 잔을 들고 마시려는 순간
이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잠들었습니다. 김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 씨가 덮고 있던 이불을 얼굴에 덮고 누르며 숨이 멎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. 이 씨의 숨이 완전히 끊어진 것을 확인한 김 씨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. 우선 처음부터 범행의 목적이었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기 위해 이 씨의 핸드폰을 켰습니다. 그리고는 죽은 이 씨를 옆에 둔 채 약 15분 동안 16차례에 걸쳐 115만 2천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했습니다.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모자랐는지 전액을 송금했던 국민은행 어플을 다 시켜서 이번엔 단기 대출을 신청했고 대출받은 154만 원은 곧바로 본인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. 그 후 김 씨는 범행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방화를 결심합니다. 처음엔 이 씨가 흡연자임을 이용해 담배를 피우다 불이 난 것처럼 꾸미려고 담배에 불을 붙여 소파에 두었지만 불길이 커지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번엔 라이터를 이용해 직접 소파에 불을 붙여 이 씨의 원룸에 불을 질렀습니다. 살인으로도 모자라 범행을 숨기기 위한 방화까지 하며 시신까지 훼손한 김 씨. 그러고는 유유히 원룸을 빠져나왔습니다. 울산지방법원은 강도살인과 현존건 조물방화, 사체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 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2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선고했습니다. 피고인 김 씨의 정신감정을 담당한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전문의는 현재 정상적인 정신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범행 당시에도 역시 정상적인 정신상태에 있었을 것이라며 형사책임 능력이 건재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재판부는 출소 후 일을 그만두고 갈 곳이 없게 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자기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살인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 주거지에 불을 붙이고 사체를 손괴하는 등 범행 동기와 방법, 결과를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 범죄 심리 전문가는 김 씨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에 준하는 성격 장애를 가진 범죄자일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. 우선 이 사건을 살펴보면 배응망덕,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저절로 생각나는데요. 범인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피해자를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살해했는데 일단 법원의 정신감정 결과를 보았을 때 범인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긴 합니다. 그런데 그는 사기 전과 이범이었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도 상대방을 속이고 또 그것을 수습하기 위한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 살인을 저질렀습니다. 또한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이나 수면제를 먹인 것 등 일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그것도 살인행위를 부인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진 않았습니다. 물론 범인의 성장 배경이나 사회적 관계 등에 관한 정보를 좀 더 알아야겠지만 이 사건에서 나타내고 있는 범인의 전반적인 행태를 보았을 때 범인은 평소 거짓말을 자주 하고 변동이 심하며 충동적일 뿐만 아니라 자기 변명이 심한 반면 죄의식은 약한 성향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. 즉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에 준하는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. 따라서 작은 일탈이나 거짓말이라도 그것이 반복되고 습관화되면 때로는 이처럼 심각한 범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. 죽는 그 순간까지도 구치소 동기였던 김 씨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이 씨. 그런 이 씨를 상대로 다 합쳐도 500만 원도 채 안 되는 돈과 게임 아이템 때문에 살인을 서슴지 않고 저지른 김 씨. 은혜를 원수로 갚은 김 씨는 숨진 이 씨에게 평생을 속죄하며 남은 생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.